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원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 왔었죠. 맞아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네, 일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을 해야 하고 휴게 시간을 연장시켜주거나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노동청 신고 등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가중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해요. 근데 법에 정해져 있어도 회사가 안 해주거나 오히려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특히 방금 살펴본 건강장애가 발생해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법에 명시된 내용은 정말 최소한의 것들이네요. 이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예방 조치를 하고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선이겠지만 건강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 외에도 직장 동료에 의한 스트레스로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직장 동료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니까요. 실제로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와 과도한 업무 처리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요. 또 상담을 하던 중에 고객과 다툼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산업재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산업재해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산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업무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업무로 인한 발생했다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감정 노동은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병원에 다니면서 업무에 관련된 힘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평소에 일기를 쓴다거나 근무 기록지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전화 상담을 하던 중에 고객이 폭언을 했다거나 상사가 업무상 갑질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녹취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제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청 신고를 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콜센터는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고객의 폭언, 성희롱에 대해서 노동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네, 신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고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아, 내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모아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해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 동료가 가해자라면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특히 성희롱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녹음 파일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청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분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는 사고를 당한 것과 다르게 왠지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노동자의 잘못은 아니니 그 단체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산재 신청이나 고소와는 별개로 노동자분의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에서 하는 콜센터 상담사 마음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노동청에서 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 노동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르릉 상담소였습니다.